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선수단 이목을 선수촌이 공개됐습니다. 역대 어느 대회 때보다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지구촌 곳곳에서 찾아올 손님 맞이 채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대회 불참 소식에 아쉬움과 실망이 큽니다. 남북 양국 정부의 대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할 정부 조직이 초미니기구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개관 일정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반발만 할 수는 없는 처지여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득권 타파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혁신안 내용 자체로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비판과 제대로 실행만 된다면 당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유대회 선수촌이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머무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갖출 건 다 갖췄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선수들은 사흘 뒤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김인정 기자가 선수촌의 모습을 미리 보여드립니다. 도심의 오래된 아파트가 선수촌 아파트로 변신했습니다. 주경기장에서 5분 거리, 20개 동 2,100여 세대 규모로 선수단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선수촌 단지 안은 은행과 미용실, 세탁소까지 갖춘 어엿한 생활 공간입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재건축했기 때문에 대단히 시설이 좋고요. 시설로 치면은 역대 대회보다 가장 좋은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상이 잦은 스포츠대회 특성상 응급의학과 등 9개 진료 과목을 갖춘 선수촌 병원도 꾸려졌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대비해서는 선수촌의 모든 입구마다 이렇게 발열 감지 카메라가 모두 14대 설치됐습니다. 한꺼번에 3,500명이 식사할 수 있는 대규모 식당은 선수촌의 자랑거리입니다. 한식과 양식부터 이슬람 할랄식까지 세계 손님의 다양한 입맛에 맞춰 끼니마다 80개 이상 메뉴를 선보입니다. The restaurant is spacious and the food is incredible. I still need to taste them, of course. The look is wonderful. The food presentation is very good. 선수단은 26일부터 입촌해 보름 남짓 동안 한 공간에 머물며 민족과 이념, 종교를 뛰어넘는 우정을 다지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북한의 불참 소식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흥행도 흥행이지만 유대회를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랐던 이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북한 응원단이 내려오면 함께 쓰려고 만들었던 카드 섹션 응원 도구입니다. 북한 응원단은 물론 선수단마저 오지 않기로 결론나면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남북 공동 응원단 모집에 나섰던 시민단체는 맥이 빠졌습니다. 실상 이번 응원단 사업은 2015년 유대회 남북 공동 응원단 사업은 종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많이 해왔던 저희들 입장에서 좀 안타깝고 아쉽고 좀 유감스럽고 그렇습니다. 북한의 불참 선언으로 유대회 조직위는 난감해졌습니다. 이미 조추첨이 끝난 여자 축구와 여자 핸드볼의 경기 일정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자 축구의 경우 북한이 참가하기로 한 예선전 경기가 6게임이나 됩니다. 휘수가 지금 이제 논의 중이고 경기가 시작되기 하루 이틀 전에 각 종목별 기술 총회에서 아마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야는 남북 양국 정부의 대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문제로 참가하지 않는 건 남북 교류와 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재고할 것을 북측에 촉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통로를 차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측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는 북한이 보수단체의 인공기 소각에 항의해 개막 이틀을 남겨두고 불참을 시사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감 표명으로 대회에 극적으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메르스 우려 때문에 참가 여부 결정을 미뤄왔던 대만 선수단이 광주 유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만 당국은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의 일원이자 차기대회 개최국으로서 광주 유니버시아드의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선수단은 237명으로 구성됐고 오는 27일 선수단 일진이 현지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광주 유대에 참가하는 나라 가운데 베네수엘라 선수단이 가장 먼저 입국합니다. 유대의 조직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선수단 50여 명이 오는 25일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가장 먼저 입국하고 26일에는 이란과 아르헨티나, 캐나다 선수단이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오는 2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합니다. 한국 선수단은 21개 전 종목에 걸쳐서 516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25개, 종합순위 3위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단일 문화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지만 전당을 운영할 정부 조직은 초민의로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 반발이 있지만 임박한 개관 일정 때문에 외통수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무원 정원을 32명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로 정한 예고 기간이 끝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은 확정됩니다. 문체부는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신 아시아문화원 인력을 충원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 인력부가 이제 공무원들보다는 아무래도 공무원이 아닌 게 좀 정원 확보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는 뭐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하지만 문체부 소속의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문화전당의 공무원 정원은 턱없이 적습니다. 문체부 소속 기관 15곳의 공무원 정원은 지난 3월 현재 총 2,047명으로 한 곳당 평균 130명이 넘습니다. 반면 단일 문화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는 아시아문화전당은 평균 정원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성격이 비슷한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국립극장이 100명 정도고 문화전당보다 정원이 적은 곳은 예술원 사무국 딱 한 곳뿐입니다. 이 같은 정부안이 알려지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당의 위상이 훼손됐다며 반발하고 있고 광주시도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문화원 개원이나 인력 채용 등의 후속 절차와 9월 개관 준비 일정 등을 감안하면 마냥 반대하며 시간만 끌 수 없다는 점이 고민거리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광주에서 첫 번째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던 혁신안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만 이전과는 다르게 혁신안이 실행된다면 평가도 달라지겠죠.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성난 민심을 실감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먼저 당내 기득권 타파를 제시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 3분의 2 이상이 포함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당과 국민의 삶교도 등 정량과 정성 평가를 거쳐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를 고려하는 등 교체 지수를 적용하고 막말을 비롯한 해당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하고 부정부패 등으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고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해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공직선거 120일 전으로 예비 후보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패 연루자의 당직을 박탈하고 당비 대납 등 당내 불법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중앙위의 혁신안 통과를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혁신안은 전신은 민주당을 포함해 혁신안 발표 때마다 많이 제기됐던 내용으로 새로운 정당 모델 등 당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없어 공천 과정에만 매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새누리당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나 새누리당 쪽에서 지금 하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했던 것보다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혁신안이 대부분 말뿐에 그쳤고 김상곤 혁신위원장 역시 실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서 제대로 실행만 된다면 당 혁신의 신호탄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채용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뭔가 다른 낌새를 챈 모양입니다. 사건 브로커가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에 경찰이 수색영장을 들고 들이닥칩니다. 고등학교 체육교사 채용을 미끼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54살 이모 씨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관계죠?
2시간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컴퓨터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 씨가 피해자인 42살 정모 씨로부터 받은 돈 1억 원 가운데 7천만 원을 직원 계좌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채용 사기 사건에 현직 교사와 광주시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어떤 학교 법인에 청탁을 했다면 청탁이 이루어졌다면 사기가 아니라 배임 수재 정제 부분이 또 경우에 따른 성립되니까 죄명도 바뀔 수 있고요. 또 관련 수사 대상의 범위도 경찰은 압수수색한 증거 물품을 분석한 뒤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집주인 48살 서모 씨의 아내와 딸이 경화상을 입는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고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냉장고 부근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서 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청 전 간부와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6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양청 간부 2명과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피고인들이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해외 사무실을 차려놓고 100억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3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